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더 마르스 관련해서 백서에 대해서 드디어 한글판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더 마르스는 뭐냐면 아직까지 구글 플레이 공식 앱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조만간 공식 앱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더 마르스가 어떤 건지 일단 그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더 마르스가 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조금 판단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사전 예약도 가능한데 사전 예약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팀을 구성했을 때 하나하나 뭔가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채굴을 한다면 그게 좀 더 이득일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제가 사전 예약 뭐 하시면은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당연히 초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더마르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채굴 형태의 코인이 채굴 형태의 코인 일단 당장에 그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 지금부터는 한번 백서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 한번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이라는 거, 더마르스에서는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해가지고 콜론이라고 하는 직경 1km 정도의 작은 도시가 존재하며 유저는 콜로니의 땅을 직접 NFT를 통해 소유할 수 있고 소유한 땅에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을 임대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유저는 더 마르스 메타버스 플랫폼에 기여함으로써 마르스 토큰 MRST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더 마르스 플레이 투 원 모델은 플랫폼 내의 경제 시스템이 게임을 즐기는 모든 유저에게 재정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로니에 존재하는 대부분 건물은 마르스 토큰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유저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해당 건물을 구매 시 추가로 상업용 가상 공간을 얻습니다. 유저들은 해당 공간을 클릭하여 건물 안에 가상 공간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쇼핑몰, 갤러리, 강연장, 파티홀 등 여러가지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공간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또한 강연 등을 통해 입장료 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뭔가 가상 세계에서의 뭔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강남에 내가 땅을 샀어. 건물주가 됐어. 그래서 상가 운영을 해. 근데 그 상가 안에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상가에 어떤 걸 받기 나름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병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학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안에 건물은 알아서 꾸밀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를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수입료, 뭐 강연, 강의장이면 강연료, 그 다음에 뭐 독서실이면 그거에 대한 뭔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저는 더 마르스 스튜디오를 통해 나만의 옷을 디자인하거나 건축물을 디자인하여 NFT로 만들거나 일반 아이템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UGC 아이템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하죠. 그리고 더 마르스는 메타버스의 기본적으로 게임성이 매우 강조된 형태의 플랫폼을 지향하며 콜로니 안에는 무수히 많은 취미활동과 스포츠와 연동될 수 있다. 스포츠의 경쟁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은 2023년 출시를 목표로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게임, 이커머스, 공연, 원격 비즈니스, SNS, SNG 모두를 아우르고 블록체인 생태계까지 연결된 초대형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비전은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를 만들 거고, 미션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랑스러운 게임을 만들어 이 세상과 함께 나눕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동기 한번 보시죠.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암호화폐들 중 시장 전망이 확실한 비즈니스를 하는 암호화폐가 거의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마르스는 메타버스는 여러분들 유니버스와 가상,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해요. 그래서 UGC,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해가지고 가상 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뭐 용어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MZ세대는 온라인 속의 아바타에 자신을 감정이입시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출퇴근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가상 사무실을 메타버스 안에 만들어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며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으며 AR, VR 기술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점점 가상현실의 세계는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하고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20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1700조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콘서트 등이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미국의 가수 트레이비스 스캇은 에픽게임즈사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콘서트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며, 공연은 성공적이었고 유료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1200만 명의 관객, 게임 속 유저가 공연을 관람을 했다. 그리고 네이버 제페토라는 공간에서 블랙핑크가 사인회를 열었는데 4천만 명의 팬이 사인을 받아갔으며, 블랙핑크는 신곡 발표도 제페토 내에서 아바타의 공연으로 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2021년 3월 11일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이용해 미니게임을 제작하는 개발자가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라고 나오고요. 7월에는 포트나이트 이용자 수는 3억 5천만 명, 제페토의 이용자 수는 2억 명, 로블록스의 이용자 수는 1억 5천만 명에 이르며 국가와 상관없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즐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마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게임이 정말 활성화되고 잘 된다면은 요런 숫자, 이 숫자는 지금 그냥 개미 숫자에 불과하지 않을까, 3억 5천만 명, 이거보다 더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메타버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NFT 기능을 활용해서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성 세계관 콜로니라고 돼서 화성 세계관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좀 그림들이 멋있네요, 그죠? 그림들이 좀 멋있고요. 콜로니에 개요해가지고 나와 있는 직경 1km의 동심원 형태라고 되어 있고요. 인구 밀집도는 1콜로니당 10에서 100만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로니 설명에서 더 마르스 메타버스에서는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수많은 플랫폼 또는 게임과 차별화되는 콜로니라는 도시 모델이 존재한다. 그리고 직경 1km 정도를 가진 작은 도시다. 그리고 유저수 10에서 100만 명당 한 개의 콜로니가 존재라고 나와 있고, 대부분의 토지는 유저가 직접 구매하여 소유할 수 있다 해서 약간 부동산의 그런 느낌도 좀 나죠, 지금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그죠? 그리고 뭐 채널링이랑 한 개의 콜로니를 여러 채널로 나누어 각 채널마다 500에서 1000명이 넘으면 다른 채널이 생성하게 하여 공간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해당 위치에 보이는 유저수 곱하기 채널 수를 하여 한 건물 앞에 유동인구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건물의 가치를 높여 모든 건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써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상호작용이야말로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사회적인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콜로니 공간을 발전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콜로니 랜드, 토지, 랜드 건축물에서 콜로니에는 랜드라는 개념의 토지를 유저가 직접 소유할 수 있다 해가지고, 랜드는 그 용도와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이 있으며 분포도는 아래와 같다. 스탠다드 40%, 디럭스 25%, 스페셜 15%, 레어 10%, 에픽 10%, 레전더리 해서 콜로니 발전 상황에 따라 에픽 등급이 레전더리로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랜드를 소유할 경우 토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건축물을 지을 경우 별도의 가상 공간이 하나 더 주어지며 원한다면 건물 출입 시 기존의 집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기존의 내 집으로 연결될 경우 새로 주어진 공간은 주소, 아이디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 빨간색, 아무래도 중심지니까 가운데가 가장 그런 색깔들,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좋을 것 같으며, 랜드 타입은 예제예요. 예제. 실제 콜로니 디자인에 따라 각 타입별 위치 크기는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건 예제로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생각에 이거에서 약간 변동사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한번 이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또 뭐 신도시 이래가지고 약간 또 막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게임이니까 그런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토지랜드 소유 방법에서 추천 분양 제도 뭐 이런 게 있네요. 추천 분양 제도. 토지에 당첨되면 실제 시간으로 하루 안에 잔금을 납입해야 되며, 납입하지 못할 경우 최초 납입한 증거금은 세금으로 환원되며 차순위자에게 당첨 기회가 이전된다. 완전히 약간 진짜 부동산 게임이네요. 부동산 게임. 부동산 게임인데 코인 가지고 뭐 사고 팔고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시공간 초월,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 더 마르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 집은 콜로니랜드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저 고유의 아이디에 마치 인터넷 도메인과 같이 아이디와 같은 형식으로 친구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친구 추가가 되어 있다면 UX UI를 통해 친구 집 방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친구 집을 찾아갈 수 있다. 진짜 무슨 사람이 친구 집에 방문하고 이런 개념, 이것도 좀 있을 텐데, 유저 수가 얼마나 될지가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이게 유저 수가 막 나중에 억명되고 이러면은 요 도시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되게 더 많이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게임 플레이, 뭐 취미 활동 해가지고 뭐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고, 농구,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고, 그림을 그려서 걸어두거나 전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해서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거나 무대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연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성장 요소를 가지고 있다. 페이 투 윈 형태가 아닌 플레이를 통해 조금씩 신체 능력을 성장하고 다양한 스킬을 얻어 나에게 맞는 조합을 플레이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게임 안에 뭔가 게임을 넣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뭔가 되게 체계적으로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데, 야, 그러려면 정말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괜히 2023년을 얘기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파밍과 제작 해가지고 유저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제작 레벨을 올리기 위해 노가다식의 파밍이나 반복적인 플레이는 지양한다고 돼 있어요. 다양한 옷을 만들어 입거나 다른 유저가 만든 옷을 구매해서 입을 수 있다. 뭔가 그래픽 디자인 이런 걸 할 줄 안다면 약간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각종 스포츠 해가지고 이해로 레이팅에 따라 매칭이 된다. 뭐 축구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겠죠. 농구, 축구, 풋살 형태. 그러니까 게임 속에 게임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죠? 센터, 포워드, 가드, 뭐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프리스타일 느낌이 좀 나네요. 프리스타일 게임 느낌이 좀 나고, 3대3 풋살 형태. 이거는 약간 그 기존의 프리스타일 풋볼과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3대3이면 약간 예전에 제가 했던 뭔가 프리스타일 그 축구 게임이 따로 있어요. 그건 3대3에서 뭔가 스킬도 쓸 수 있고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뭔가 하게 되면은 정말 요런 거에 약간 몰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기타, 골프, 수영, 검도, 요가, 테니스 등 여러가지 하고 싶은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기록 세우기 같은 유형도 있네요. 음악, 악기 연주, 그리고 악기를 배울 수 있고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등의 악기를 배워나가며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거나 직접 작곡을 해서 연주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혼자 또는 팀을 이뤄서 버스킹을 하거나 공연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두고 공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술, 더 마르스 내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 역시 가능하다 해서 펜으로 시작해서 크레파스, 파스텔, 물감, 유화 등을 배울 수 있다. 근데 약간 요런 부분이 있네요. 이게 지금 너무 많아요. 캠핑, 레이싱, 우주여행 뭐 이런 것도 있고, 이후 컨텐츠 이렇게 해서 좀 되게 다양한데요. 자, 그래서 이후 컨텐츠는 좀 이렇다는 건데, 좀 여기서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걱정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용량이 너무 커질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우주여행, 레이싱, 캠핑, 미술, 음악, 기타, 뭐 축구, 농구, 그 다음에 뭐 골프 이런 거 다 넣으려면은 앱 자체의 기본적인 용량을 모두 수용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휴대폰, 약간 렉이 굉장히 버벅일 것 같은, 이전 저사양의 휴대폰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약간 예측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보고, 저사양 폰 같은 경우에도 사양을 완전 저사양을 놓고 돌리지 않는 한은 렉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를 다 구현하기에는 굉장한 그런 성능을 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취미활동 보상, 뭐 골프, 강화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뭐 농구 이런 것도 더블 클러치, 그 다음에 뭐 축구 오버헤드 킥 마르세 유턴 뭐 할 수 있고, 달리기 점프 몸싸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전 축구 게임이나 농구 게임 나오면 한 번쯤은 해볼만 할 것 같고요. 성장 요소 봅시다. 뭐 스포츠 해가지고 레벨업, 달리기, 점프, 몸싸움뿐만 아니라 뭐 이런 내용들, 룬 강화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확실히 게임을 만들던 그런 회사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이렇게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근데 보통 이런 내용들은 적용이 안 될 법한 내용들을 적진 않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이런 내용들을 적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생산활동과 제작, 생산활동, 기본적인 재료들을 직접 획득할 수 있고, 꽃을 키워서 염색약을 만들어 옷을 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테니스 라켓, 야구 글러브 등등의 장비뿐만 아니라 레이싱을 하기 위해 레이싱카가 필요하고, 캠핑을 하기 위해 수많은 장비들이 존재한다. 뭐 이것을 제작을 통해서 살 수 있다. 야, 이거 뭐 약간 바람의 나라 그런 제작 느낌도 좀 나고, 여러 가지를 하여튼 할 수 있다는 요게 좀 좋네요. UGC 아이템 해가지고 옷, 액세서리, UGC를 통해 옷이나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공간 확장 및 꾸미기에서 개인 공간을 꾸밀 수 있어요. 내 집이라는 3D 가상 공간을 통해서 뭐 침대도 놓고 뭐 TV도 놓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내 집의 실내를 꾸밀 수 있다는 거고, 크기는 MRST를 이용해서 크기를 확장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층으로도 뭐 복층으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토지와 내 집을 연결할 수도 있다. 토지가 없더라도 더 마르스의 비용을 지불하면 내 공간을 집이 아닌 상업용 공간으로 용도 변동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야, 굉장합니다 진짜. 개인 공간의 기능, 고유 랜드가 없는 유저는 별도의 자신의 아이디를 통해 해당 공간으로 유저 또는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고,
공간의 등급에 따라 한 번에 초대할 수 있는 인원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상업 공간 꾸미기 해가지고 뭐 쇼핑몰, 마켓, 공연, 강연장, 클럽, 갤러리, 그다음에 가상 오피스, 뭐 그 외에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요런 거 봤을 때는 저도 뭔가 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요런 게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직접적인 부동산 게임은 아니지만 뭐 심즈 이런 거 있죠. 그런 게임을 예전에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약간 뭔가 진부한 느낌이 있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게임 속에 게임을 또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 가지 뭔가 다양한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진짜 기대가 굉장히 크고 뭐 이게 솔직히 1년 뒤, 뭐 내년에 개발되고 내후년에 개발되든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좀 완벽하게 좀 뭔가 좀 완성도 있는 그런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콜로니 경쟁해가지고 뭐 스포츠하고 이런 경쟁할 수 있는 월드 챔피언십, WGC 또는 올림픽과 같이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인게임 종목을 두고 총점을 가장 많이 획득한 콜로니가 우승을 차지하는 방식. 뭔가 이거는 약간 그 대항전, 뭐 국가 대항전 느낌도 조금 나고 e스포츠화 하는 것을 꿈꾼다라고 돼 있어서 혹시나 알아요. 나중에 이것도 더 말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 그 콘텐츠가 또 그 e스포츠에 또 등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리고 콜로니의 경쟁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탑5에서 탑9 스포츠의 인게임으로 진행한다라고 돼 있고 토너먼트 또는 리그전으로 진행하게 되며 우승한 콜로니는 다음 콜로니 경쟁 기간 전까지 콜로니 내 거래 수수료 30에서 50% 할인과 마르스 드랍률 상승 등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우승을 이끈 팀에게는 별도의 마르스 토큰 보상이 주어진다 라고 되어있네요. 토큰 경제 및 플레이 언 해가지고 뭔가 그 마르스 토큰의 가치를 보존하며 유저들에게 플레이 보상의 지속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뭐 마르스 토큰 MRST에서 500억 개의 발행량 중 80%인 400억 개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30년간 발행이 된다 라고 되어있어요. PBOS 이거 포브스 토큰은 더 마르스 메타버스의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발행량은 제한이 없고 전세계 콜로니에 5년간 매일 10,000개만 생성이 된다. 5년 동안 매해 365만 개, 그래서 하루에 10,000개씩 365일에서 365만 개라는 거죠. 5년 이후부터는 매년 발행량이 20%씩 줄어들며 11년 차부터는 기존 발행량의 연 5%의 인플레이션율로 지속적으로 발행된다. 포브스 토큰은 콜로니의 토지 분양에 참여할 때 사용되거나 게임 크리에이터를 통해 리그전을 개최 및 여러가지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한 개수만큼 지분으로 결정권을 가진다. 플레이 보상 30년 동안 전체 발행량 중 80%인 400억 개의 마르스 토큰을 플레이하는 생태계 기업 보상으로 배포한다. 그래서 플레이 보상 P2E로 보상하며 더 마르스 메타버스 생태계 유지의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유저도 기여하고 있는 더 마르스의 철학이다. 해서 유저는 하루에 3-4시간 플레이 시 당일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뭔가 이 더 마르스에 대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여기 읽어보시죠. 나오가 예상치보다 적을 때는 마르스 토큰의 하루 최대 획득량은 75개로 제한되며 다우를 정해놓고 해당 수치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수의 토큰을 분배하지 못하고 소각을 한대요. 1%는 에어드랍을 한다고 돼있고 분배 비율은 플레이 분배는 65에서 80%, 그 다음에 게임 메이커 보상은 10에서 20%, 그 다음에 디파이 스테이킹 보상은 10에서 15%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뭐 화면 정지시켜 놓고 한번 잠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분배량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배량이 한 5, 6년 차일 때가 약간 피크의 느낌이 좀 있네요. 내 분배량은. 게임 내 분배량. 그리고 디파이 은행 뭐 해가지고 스테이킹 제도까지도 만든다고 돼 있어요. 스테이킹 제도.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 벌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금 벌금에서 토지 소유세, 보유세, 벌금. 자, 벌금도 있어요. 벌금이 가장 궁금해. 건물 소유세는 일단 보유세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퍼센트 2.4% 토지 보유세, 그 다음에 1.2% 플러스 간판 크기별 할증 0.2에서 2% 된 금액으로 부과되며 최종 보유세액을 월 12분의 1로 지갑의 유저의 지갑에서 차감된다. 뭐 이런 내용. 거래 수수료의 20%에서 플랫폼 내에 거래되는 모든 재화에는 10%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 중에 20%는 세금으로 환원된다 나와 있고 벌금은 1, 2, 3, 10% 돼 있고 봅시다. 도배, 욕설, 사기, 성추행, 성희롱, 풍기문란, 혐오, 조장 등 사회를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주변인의 신고로 접수가 되며
더 마르스 내부 규칙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자산의 1%, 2%, 3%, 10%를 차감하고 네 번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10%를 차감한다. 만약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없을 시 더 마르스는 유저의 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되게 재밌네요. 근데 이 벌금 제도는 약간 허위 신고에 대한 그런 뭔가 확실한 법률이 좀 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뭔가 확실한 법률이 확립이 된 다음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크리에이터 보상형 컨텐츠 해가지고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며 크리에이터는 일반 유저들에게 플레이 보상으로 주어진 마르스 토큰의 아래 활동에 따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다. 더 마르스 스튜디오를 통해 입을 옷과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고 페이지 1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매핑을 변경하는 형식이 편집이 가능하며 페이지 2는 업데이트를 통해 모델링까지 직접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뭐 이런 걸 봤을 때는요, 굉장히 일단 보면 한정판 스킨은 무한정 스킨보다 희소성 가치가 있고 조금 더 고가에 거래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랜드의 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제한이 되어 있다. 유저는 마켓을 통해 건축물을 구매하며 건축물의 외형을 변경할 수 있다. 더 마르스 스튜디오를 통해 건축물을 디자인하여 메타버스 내 마켓에 판매할 수 있으며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3D 맥스 스케치와 블렌더 등의 툴에서도 컴포팅으로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해서 뭔가 이 크리에이터라고 한다면은 디자인, 3D 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엄청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게임 메이커, 인게임에서 기능적인 측면도 가능한데 유저의 지속적인 시간 사용 증가와 유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약간 공감해요. 그죠? 공감하고 리그전 개최 및 앱 에디터 해가지고 직접 게임 개발에 참여하기는 어려우나 더 마르스 게임 메이커를 통해 스포츠 및 각 인게임의 유즈맵을 디자인하거나 룰을 새로 변경하는 등의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고 포보스 거버먼스 토큰을 활용하여 직접 리그전을 기획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 리그전에 사용할 맵 또한 직접 만들 수 있다. 뭔가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 기능도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게임 크리에이터 보상으로 분배되는 마르스 토큰 중 일부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리그전의 활성도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진다 해서 게임을 좀 더 즐기고 더 마르스를 이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마르스 마이닝 앱. 자, 마이닝 앱은 MMA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 마이닝 자체는 여러분들 이제 곧 10월 말에서 11월 초라고 하니까 제가 출시가 되면 그때 한번 공유 드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내가 팀이 없이 혼자 솔프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초대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사전 예약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예약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는 제가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한번 사전 예약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지금 사전 예약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동시 채굴자 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마르스 마이닝 앱을 통해 메타버스 초기 정착금을 미리 준비하여 랜드를 포함한 여러가지 에셋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고 채굴 규칙, 해시레이트 구성은 기본 채굴량 100%에 팀원 보너스 15%, 펫 보너스 30%, 인게임 획득 20%에서 총 170%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굴자, 동시 채굴자 뭐 이런 내용이 나와있고 팀원 보너스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팀을 이뤄서 한다면은 분명히 그 코인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받는 보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초대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혼자 따로 사전 예약하셔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나중에 존버했다가 나중에 제가 더 마르스 출시가 됐어요 해가지고 초대 코드 또는 가입 좌표에서 남겨드리면 그때 가입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 처음에 더 마르스를 내가 직접 깔아서 시작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근데 팀원이 확실히 많아야만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좋아지는 다다익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전 예약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 팀을 꾸려가지고 팀원 보너스를 받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인게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7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유저가 채굴앱 메인 화면에 접속하면 재생 버튼을 통해 기본 채굴 100%를 시작할 수 있다. 이때 차량은 자동으로 화성 탐사를 시작하며 채굴을 시작한다. 그리고 팀원은 최대 6명까지 초대가 가능하고 이 중 3명 이상 온라인 되어 있으면 15%의 팀원 채굴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팀원은 6명까지 초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차량의 등급에 따라 배터리 크기가 8시간, 12시간, 18시간, 24시간까지 4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배터리의 잔량에서는 휴대폰에서 앱을 중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채굴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앱을 끄더라도 채굴이 가능하다는 거죠.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면 휴대폰 알림으로 배터리 소모를 안내드린다. 뭔가 팝업창이 뜨면서 다시 채굴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딜레이 없이 재충전을 하고 다시 채굴이 가능하다 해서 추가로 펫은 3마리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펫은 한 마리당 최대 10%의 채굴 속도 향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는 게임 시작 버튼을 통해 게임 모드로 진입할 수 있고 화성 곳곳에 100개의 마르스 토큰 모양의 아이템이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토큰을 모두 획득하면 1일 채굴량의 25% 양의 MRST를 획득할 수 있다. 차량에는 부스터 게이지가 존재하고 부스터 게이지 쿨감은 16분, 지속시간은 30초입니다. 부스터 게이지 온 상태가 되면 차량은 모든 장애물을 파괴하며 기본 속도의 2배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 좀 더 빠르게 이 마르스 토큰이 획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스트 상태에서는 자석 기능이 활성화되어 일정 거리 안에 있는 마르스 토큰을 당겨오며 채굴 보너스를 쉽게 획득할 수 있고 펫의 옵션에 따라 부스트 시간이 단축 가능하며 펫은 한 마리당 5분, 3마리 총합 15분의 부스트 쿨타임을 줄여 부스트를 좀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보석,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가 존재하고 3가지 보석을 각각 10개, 총 30개를 모으면 랜덤 박스를 획득할 수 있다. 캐릭터는 특별한 기능은 없고 디자인 컬렉션 수집. 화성필드에 드랍된 마르스 토큰과 보석을 획득하면 게임은 종료되며 게임은 매일 아침 6시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1일 최대 25%의 마르스 토큰만 획득 가능. 뭐 이런 내용이겠죠.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면 충전 버튼을 누르고 다시 충전해서 시작할 수 있고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펫을 구매할 수 있고 획득한 펫은 다시 NFT 마켓플레이스에 재판매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뭔가 초반에 선점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듭니다. 펫 능력치 해가지고 채굴 부스트는 1에서 10%, 그 다음에 한 마리당 부스트 단축은 1에서 5분 이렇게 돼 있네요. 컨텐츠 일정 해가지고 2023년 페이지 1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아레아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뭐 스포츠 게임, 그 다음에 취미 활동, 그리고 매핑, 뭐 커스팅마이징, 개인 공간 꾸미기, 사목용 공간 꾸미기, 아이템 제작, NFT 민팅, 디파이 은행. 2024년에는 뭐 페이지 2 해가지고 콜로니 경쟁시, 그리고 뭐 더마르스 스튜디오, 쇼핑몰 가상 오피스, 그 다음에 인게임 추가, 더마르스 스튜디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4년부터는 콜로니 경쟁의 e스포츠 대응 개발, AR, VR로 플랫폼 확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K-팝 및 글로벌 아티스트 등과 협업, 그 다음에 실제 오프라인과의 연동,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뭔가 더 마르스 자체가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역시 이렇게 뭔가 컨텐츠 일정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을 적어줘서 굉장히 신뢰도가 좀 있고요. 수익 모델, 뭐 가상공간 확장에서 랜드 판매, 마르스 토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킨 및 인게임 아이템 판매, 마르스 토큰, USD, KRW 이렇게 3가지로 뭔가 회사의 수익을 만든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 크리에이터 가입비에서 마르스 수수료는 거래 수수료의 70%는 더 마르스 회사가 취득하고 20%는 세금으로 환원, 10%는 소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USD, KRW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10%가 별도로 추가되며 해당 거래 수수료는 모두 더 마르스 회사로 귀속된다 라고 돼 있고요. 다른 거는 뭐 USD를 기본으로 하며 신용카드 월결제를 통해 매월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매출이 없을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연 수입해가지고 공연 수입, 입장권 수입의 20%는 더 마르스에, 80%는 공연기획사, 아티스트 등 공연 주최 측에 분배한다. 광고 수익, 광고 수익은 각국의 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돼 있고요. 재택근무, 그 다음에 온라인 비즈니스 솔루션 사용 수익해서 USDT, KRW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집 외에 별도로 오피스를 시청할 수 있으며 이 오피스는 콜로니 내에 건축물과 연결되어 있다 해서 오피스 공간은 기본적으로 약 50 정도의 규모로 기본 제공되며 오피스에 맞는 재택근무 솔루션을 마르스 회사는 제공한다. 최초 가입비가 있고 월 유지료가 존재한다. 가상공간 크기에 따라 월 유지료가 차등 부과되며 공간을 확장하는데도 일정액의 비용이 발생하며 더 마르스 회사의 수익이 된다. 그리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에서 현실에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디자인 아이템을 메타버스에 구현하거나 더 마르스 스튜디오를 통해 새로 제작한 제품의 복제 방지를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 저작권은 NFT 형태로 발행되어 영구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한다. 그리고 NFT 및 저작권 등록은 마르스 토큰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문형 B2B 실내 공간 디자인에서 가상 오피스를 위해 공간을 꾸미거나 건축물의 외형을 변경하고 싶어하는 비즈니스 수요를 위해 매주 개발팀이 별도로 존재하고 회사의 B2B 수익 모델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토큰 배포,
토큰 배포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굴 앱으로는 10억 마르스 토큰, 그 다음 발행 시기는 10년 동안, 발행량은 22억 마르스 토큰, 발행 시기는 20년, 발행량은 뭐 6억 마르스 토큰 이렇게 돼 있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돼요. 이건 세 4시간 플레이 시 당일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 4시간은 이 메타버스 마르스 플랫폼을 이용하라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다 받으려면. 자, 그리고 초기 공급 토큰 분배해가지고 뭐 3% NFT 발행용, 그 다음에 7% 개발 자금 35억개, 그리고 5% 파트너 할당 25억개, 2% 세일 플러스 세일 보너스 유동성 공급 10억개, 3% 팀 지분에서 15억개 이렇게 되어있네요. 토큰 배포 정보, 이건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락업 일정은 여러분들 보시면 비공개 사전 판매, 계약 및 파트너, 팀원 등이 분배받은 토큰의 배포는 아래 조건에 따라 락업된다 해가지고 여기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상장 이후 매월 5%씩 락업을 해제한다. 다른 거래소에 상장할 때마다 추가 10%씩 락업 해제된다. 뭐 이런 내용들, 이게 가장 주의할 수 있겠네요. 락업이 풀리면 즉시 거래소나 개인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더 마르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 더 마르스는 정확한 상장 일정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로드맵은 이렇게 2021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지금 3분기 해외 법인 설립, 토큰 발행 ICO, 그 다음에 사전 예약까지 지금 받고 있고, 이제 4분기, 이제 10월, 이제 4분기인데,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더 마르스 마이닝 앱 런칭, 대규모 개발자 채용, 이렇게 돼 있네요. 저도 뭔가 개발자, 뭐 이런 개발을 좀 잘할 수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진 못한 것 같고요. 2022년, 내년에 마르스 메타버스 알파 테스트를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MRST를 상장시킨다고 합니다. 자, 더 마르스 2023년도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1차 클로즈 메타, 2차 클로즈 메타, 그 다음에 메타버스 오픈 베타 앤드 더 마르스 스튜디오 런칭 해서 2023년 계획, 그 다음에 2024년에는 VR 컨버팅 시작, 그 다음에 게임 메이커 런칭, 글로벌 서비스 시작,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경력이 대단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에 대해서 기대가 커요. 솔직히 굉장히 기대가 커요. 이거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또 뭐 이게 뭐 사기다 어쩐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나와 있고 뭔가 경력 이런 거 봤을 때 다 국내에 있는 스펙이 화려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스펙이 화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뢰가 많이 가고, 카바롤라인은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스트 소프트 MMORPG 게임 사업 본부장입니다. 이분이 장지혁이라는 분이.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정식 오픈이 되면 제가 그때 한번 채굴 랩이 정식 오픈되면 그때 한번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뭐 고문해서 여기 고문 분들도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분들은 아닌 것 같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에서 뭐 회사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리안 웹사이트에서 글로벌 웹사이트까지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여러분들 혹시나 이메일에 대한 용건이 있다면 한번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책 조항에서 이 백서는 예고 없이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백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 법률적인 내용까지 잘 적어줬어요. 왜냐면 보통 이런 내용까지 잘 안 적거든요. 안 적은 데가 되게 많은데, 한국에 더 마르스 주식회사와는 관계가 없다. 마르스 토큰의 개발 및 배포와 소유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주의사항, 법률적인 내용들, 면책 조항이 나와 있는데, 구매는 취소할 수 없고 완료된 구매는 환불할 수 없다. 이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고, 해킹으로 인해서 마르스 토큰 대량의 도난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해킹당한 토큰의 블록을 끊고 새로운 블록으로 재시작할 수 있으며, 해킹 당하기 시점 이전에 스냅샷으로 토큰의 수량을 복구할 수 있다. 이 백서는 영어를 기반으로 이제 작성이 됐고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 다른 건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RC 토큰,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생성이 됐지만 다른 블록체인의 생태계로 이전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토큰의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그리고 지갑과 관련해서 프라이빗 키에 액세스하는 모든 제3자의 액세스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 키의 손실 또는 파괴는 돌이킬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내용 잘 여러분들 보관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백서는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내용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더 마르스 백서와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더 마르스 채굴 전용 앱이 출시가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 존버하셨다가 제가 그때 영상 한번 올려드리면 빠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더 마르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